네, 저는 한국어 학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부에는 두 개 전공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한국어 교육 전공,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 전공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한국어 교육학개론,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그리고 한국어 화법의 이해, 한국어 언어 문화의 이해, 이런 등등의 과목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에서는 초급 한국어, 그리고 요리하며 배우는 한국어, 이런 과목을 담당해 왔습니다. 네,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교수자의 역할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건 공통적일 텐데요. 교과목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또 제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또 제공을 해야 하고요. 또 다양한 현장의 교육 방법들에 대해서 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 내용과 관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소양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수업에서도 간간히 전달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 전공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언어를 연습할 기회가 없다라는 학생들의 이제 민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제와 또 평가 방법 이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차별화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이버대 교수님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일 텐데요. 일반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눈앞에 보고 그 시선을 통해서라도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교육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면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도 굉장히 쉬운 편이죠. 그런데 온라인 대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의 난이도나 전달 방법을 잘못 생각하셔서, 즉 대면 활동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또 어려움을 겪는,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 고안에 고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를 학습하는 그런 전공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인풋 중심의 교육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생산을 해내는 학생들의 아웃풋을 위한 훈련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내가 만나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기 초가 되면 교수님들하고 함께 특히 입학 시즌에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적절한 또 난이도를 책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또 생업과 또 이런 것을 겸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습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제를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혼자 하면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과 교수님들 또는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도움 말씀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하우도 내 교수님들하고 공유를 하고요.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얻어서 제 방법을 또 교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보다 많이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오히려 또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저와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피드백, 오프 수업이나 아니면 뭐 방문 특강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과목에 대해서 뭐 교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제안들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부의 활동에도 또 보고를 해서 활동들을 기획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과 좀 더 소통을 잘 하는 그런 학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시행했던 그런 교육 방법을 반성적으로 한번 보면서 무언가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 이걸 통해서 컨설팅 같은 것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신청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 같은 지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교수 설계자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또 지도를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강의평가 결과를 받고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좋은 강의 평가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제가 입사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수 강의 자로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서 뭐가 차이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버대 교수들은 강의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우리는 토요일에도 학생들을 만나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 알게 모르게 시간에 쫓기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구년을 지내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제가 운 좋게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언젠가 좋은 강의 평가로 내가 이런 점수를 네,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오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하루하루 교육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강의 평가가 이제 높았던 핵심되는 과목이 한 2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나는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유독 강의평가가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제가 좀 더 학습자들이 하기에 수월한
그 수월하다고 하는 것은 방식에 있어서인데요. 만족도는 더 높아지면서 하기는 수월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과목에 제가 예전에는 그 학생들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학생들을 1대1로 줌으로 만나서 말하기 시험을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2달 걸려서 야간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소통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방법을 바꿔서 2주에 한 번씩 복습할 수 있는 쓰기 과제를 주고, 그 쓰기 과제를 아주 열심히 피드백을 해 줬습니다. 형식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내용 피드백까지 튜터 선생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해 줬는데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혼자 하는 것이지만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복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사이버대 학생들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이것도 좋지만 학습자들의 상황, 처지, 또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열심히 파악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교수 학습 활동을 하는 파트너가 저는 학습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들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친해지려고, 또 그들을 잘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또 사이버대 교수에게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